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다시 온라인 클래스 수업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국어 A 시간 어떻게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저번에 학교에 등교해서 시쓰기 수행평가를 마쳤고 오늘 6월 18일 다시 품사로 돌아와서요. 품사에서 용언과 수식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관계언, 독립언 해서 저번에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그 낱말나라에 5마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5 분류를 해놓은 5 갈래 5 기능에 따른 5가지 품사의 종류들을 모두 다 공부를 하고요. 113초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 이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또 우리가 한 주 학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품사를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차시에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품사 체계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셨는지 알 수 있는 품사 쪽지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품사 체계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칠판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품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를 간단히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내서 문제를 내고 또 그 정답을 같이 풀어보면서 품사를 어느 정도 아는지 쪽지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 2차시, 3차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품사를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품사 게임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서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2주간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 1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1학기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개학 후에도 조금 이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후에는 수업이 없고 국어 A 수업이 없고 방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방학 후, 개학 후에 여러분의 이러한 수행평가 내용과 쪽지 시험 한 내용과 그리고 과제와 출석을 열심히 한 내용을 종합해서 성적 통지표는 개학 후에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수업 계획을 알려줬고요. 오늘은 용언과 수식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과 수식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품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의 형태, 우리가 단어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부분 명사를 말을 하기 마련이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처음 말을 시작했을 때 어떤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 가장 먼저 분명히 엄마, 아빠, 그리고 맘마 요런 거를 말을 했을 거예요. 요런 것들을 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지? 맘마, 밥, 그지? 뭐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명사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먼저 배우게 되는 그런 말의 종류이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은 다 문장에서 주어나 어떤 목적어라든지 또는 때로는 서술어에도 와요. 우리가 다 나중에 배우게 될 서술격 조사 이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은 밥이다, 이것은 하늘이다 이렇게 서술어 자리에도 오게 됩니다. 어쨌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셋 다 어때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체자를 써서 체언이다 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대명사,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품사, 너희, 그것, 여기저기, 거기, 그것, 이것, 저것, 나, 너, 우리, 너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두, 서너 이런 수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또 체언이 중요함과 동시에 체언과 거의 우리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용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을인 용언 마을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대요. 이 둘은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해.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다.
둘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같은 용언에 묶이냐면 문장 안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해. 그러면 문장 성문으로서는 항상 거의 서술어로 쓰인다라는 거겠죠? 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 라고 하네요. 자, 활동을 먼저 풀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알아보자. 다음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낱말을 찾아 밑줄을 긋고 괄호 안에 그 기본형을 써보자. 자, 예시를 보면요. 지민이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밑줄이 치어져 있는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죠. 자, 즐겁게, 즐겁다, 즐겁구나, 즐겁니, 즐거운 노래 이렇게 계속해서 형태가 변하죠. 맞죠? 부른다 마찬가지죠. 부르니, 부르지 마, 부르고 싶어 등등등 계속해서 형태가 변할 수 있는 단어 얘네들이 용언이다. 그리고 기본형을 쓰자고 했으니까 즐겁게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고자 할 때 사전에서 뜻을 찾고자 할 때 어떤 기본형을 찾냐면 항상 무엇 다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본형 어미 평서형 어미라고 하거든요. 얘를 평서형 어미. 자, 어미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미는 여러분 어머니, 애미 할 때 그 여러분이 흔히 쓰는 그런 나쁜 속어에서 쓰는 그 어미가 아니에요. 자, 이 어미는요. 말씀, 단어 할 때 그 단어의 어고요. 그리고 미는 꼬리미예요. 꼬리미. 자, 그래서 단어의 꼬리라는 뜻이에요. 단어의 꼬리는 뭐야? 단어의 뒤에 붙는 말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그 어미라는 거는 즐겁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또 보다라는 단어가 있다면 왼쪽에 있는 걸로 볼게요. 본다, 보니, 보면서, 보고처럼 용어는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해. 그래서 그 기본형을 찾아야 돼. 기본형은 보처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다가 붙는 것을 말해라고 했어요. 자, 보다에서 보고 싶어, 본다, 보니, 보면서, 보고, 보다가 이렇게 뒤에 다른 말들이 짜라라락 붙죠. 얘네들이 바로 어미예요. 단어의 꼬리에 붙는 애들. 근데 항상 변하지 않으면서 이 두 눈으로 무언가를 응시하여서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핵심적인 뜻을 가진 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용언, 동사, 형용사는요. 용어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어의 핵심적인 뜻을 갖고 있는 어간과 그리고 뒤에 붙어서 다양한 형태이면서 약간의 그런 의미,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꼬리 부분,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풀어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그의 팔이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이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낱말, 용어는 어디에 있을까? 그, 항상, 의, 팔, 이는 똑같죠. 나뭇가지, 얘네는 체언이죠. 처럼이 항상 처럼이죠. 처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하지 않잖아. 하나밖에 없네. 바로 서술어 자리에 오는 가늘었다. 얘를 이 가늘었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뜻을 찾고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변하지 않는 부분은 가늘다 할 때 그 가늘에다가 평서형 어미, 가장 기본적인 어미인 다를 붙인 것이 가장 기본형이겠죠? 다음, 아버지께서 텃밭에 물을 심으셨다. 자, 여기도 심으셨다. 얘가 심으셨니? 심으셨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 얘의 원형은 뭘까요? 이 심으셨다라는 서술어에 나오는 이 용언에서 행동하는 어떠한 동작을 떠올려 보세요. 뭐예요? 심다죠, 심다. 자,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한번 설명해 줄게요. 가늘다의 가늘이라는 이게 좀 얇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부분인 어간이 있어요. 여기에 과거를 의미하는 어시라는 어미가 붙고요. 그 뒤에 평서형 문장을 만들어주는 그냥 평범하게 서술을 해주는 또 다른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늘다와 같은 애는 뒤에 새로운 어미가 이렇게 붙어서 형태가 변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어미들이 막 붙어서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새로운 형태들이 막 바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문장에서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표현해요. 활용. 그래서 용언인 거야. 용언. 용언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는 알겠죠. 활용하는 말, 용언이라는 뜻입니다. 활용한다는 건 뭐라고? 항상 가늘다는 가늘다가 아니라 가늘었다, 가늘구나 이렇게 계속 변하죠. 심다도 심다, 심었니? 심으셨다, 심는 중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문장에서 다른 어미가 여러 개가 바뀌면서 변하게 되죠. 그것을 바로 활용이라고 한다. 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세 번째. 책이 얇아서 1시간 만에 다 읽었다. 여기는 여러 개의 그런 용어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얇아서. 그리고 읽었다. 그쵸? 얘의 원형 써볼게요. 얇아서 얘는 얇다. 그리고 읽었다. 읽다죠? 읽다. 다음, 눈이 밤새 내려서 온 거리가 새하얗다. 여기도 두 가지 뭐예요? 내려서 새하얗다. 자, 내려서의 원형 뭘까요? 기본형. 그렇죠? 사전에서는 내리다 찾겠죠? 새하얗다는 하얗다일까요? 새하얗다일까요? 여러분, 하얗다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데 거기에 새라는 그 말을 더 붙여서 하얀 것 중에서도 정말 하얗다라는 뜻의 새하얗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다, 새하얗다 둘 다 이렇게 원형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자, 이제 심으셨다는 이제 어간 어미가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심다의 심이라는 어간에다가 으라는 연결해주는 어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어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라고 안 하고 깨서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높여주는 시가 붙었어요. 높임의 의미를 가진 어미. 여기다가 지금이 아니고 과거야. 그래서 과거의 의미 이라는 어미. 거기다가 평소의 어미 다까지 붙은 거예요. 와, 굉장히 복잡하게 그 활용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얇아서는 어떻게 되냐면 얇다의 얇이라는 그 뜻을 가진 어간에다가 연결해주는 아에다가 서라는 그 의미, 그 이유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 어미가 붙어서 책이 얇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그 문장 1시간 만에 다 읽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서라는 애가 붙은 거예요. 이것도 얇다가 활용을 한 거죠. 읽었다도 마찬가지죠. 읽다의 읽이라는 어간에다가 이라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그리고 평소형 어미 다가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복잡한 듯 싶지만 또 이렇게 하고자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조그맣게 이 내용들은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밑에 2번 아래에다가 할 겁니다. 자, 볼게요. 밑에 2번으로 가셔서 자, 그러면 1번에서 밑줄 친 낱말 중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에는 동그라미 표를 그리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에는 세모표를 해보자. 자, 밑줄 다시 한번 쳐볼게요. 가늘었다, 심으셨다, 얇아서, 읽었다, 내려서, 새하얗다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중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그라미 표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움직임. 그렇지? 물을 심다. 그지? 그리고 얇다, 읽었다. 그지? 책을 1시간 만에 책을 읽은 거죠. 책을 읽다. 자, 눈이 밤새 내리다. 눈이 내려오는 거는 사실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동작이죠. 움직임이죠. 움직임. 자, 요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늘다. 가늘다라는 거는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모양이잖아. 모양, 상태죠. 세모. 그 다음 얇다. 얘도 모양, 상태죠. 그리고 새하얗다. 이것도 상태의 모양이죠. 성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모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를 치니까 여러분 확실히 좀 이해가 되시죠? 지민이가 즐겁다는 거는 마음의 상태죠. 부른다, 나의
동작, 움직임이죠. 자, 동그라미 친 애들은 다 뭐예요? 움직이면 나타내는 낱말. 동그라미 친 애들은 동사죠. 자, 세모 친 애들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은 뭐예요? 형용사죠. 자, 그리고 이러한 동사나 형용사는 1번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떻냐면 원래는 이렇게 가늘다, 심다, 얇다, 읽다, 내리다, 새하얗다처럼 기본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형이 문장에서 그대로래. 기본형이 문장에서 꼭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때? 새하얗다는 그대로 쓰였지만 가늘었다, 심으셨다, 얇아서, 읽었다, 내려서 이렇게 문장에서 그 뒤에 다양한 어미들이 붙어서 어간에 다양한 어미들이 계속해서 바꿔드는 활용을 하고 있죠. 문장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단어가 항상 기본형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미들이 바꿔들면서 그 번갈아서 결합하는 형상. 자, 이거 좀 적어줄게요. 더 자세하게. 잠깐. 아이고, 지워졌네. 잠깐, 다시. 그래서 여러분 잠깐 돌아가서 필기하시고요. 적어볼게요. 그래서 용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용어의 구성 이렇게 왼쪽에 빈 공간에 필기해주세요. 용어의 구성. 용언이라는 거는 활용하는 말이다.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용언의 아주 기본적인 어간에 새로운 그 어미가 번갈아서 다양하게 결합하는 현상이다. 그러면 어간이라는 건 뭐냐? 어간은 문장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서 뜻을 가지며 문장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어미라는 건 뭐냐면 그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실은 얘도 어떤 뜻을 아예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 어휘적인 의미, 어떠한 그 실질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어미는 약간 문법적인 그런 역할, 문법적인 도움을 주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라고 해서 진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간의 예를 들면 가늘었다 할 때 그 가늘이 어간이고요. 뒤에 오는 다나 또는 가느니 또는 가늘었다 할 때 그 어시라든지 그리고 가늘구나 할 때 구나라든지 이런 다양한 뒤에 올 수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어미에 해당한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용언이 활용을 하는데 기본형은 평소형음이 다가 붙은 그런 형태다. 다가 붙은 거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나머지 어미들은 활용형이라고 부릅니다.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새하얗다는 이게 기본형 그대로 쓰인 경우고요. 나머지 가늘었다, 심으셨다, 얇아서, 읽었다, 내려서 얘네들은 다 조금 가늘다가 아니라 뭐가 붙었잖아. 그치? 얘네들은 다 문장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 활용형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려운가요? 이게 품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용언이라는 게 사실 품사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형태가 변하는 것도 어렵고 뒤에 오는 다양한 그런 말들을 어미라고 부르는 이 용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필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다음 학습 활동과 또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아주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우리 학습 활동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낱말을 이용하여 그림 속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맛있다, 찍다, 높다, 피다, 주다와 같은 단어들이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써볼까요? 자, 공원에서 여러분이 막 놀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이 푸르다, 그리고 어떠하다. 푸르기도 하고 하늘은 주로 뭐라고 해? 맛있다, 찍다는 좀 어색하죠?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는 그렇지. 높다, 높다라고 하기에는 뒤에 여기가 있어. 이 쉼표가 있단 말이야. 따옴표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연결해주는 어미를 연결해서 높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좀 자연스럽죠. 높고 푸르다 활용했네요. 고라는 어미가 붙었네요. 자, 친구가 김밥을 먹는다. 이렇게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되지만 어떤 김밥? 김밥은 김밥인데 맛있는 김밥이어야겠죠? 야,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맛있다라는 이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 기본형에서 뭐뭐는 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새로운 활용형이 되니까 뒤에 오는 김밥을 꾸며주고 있어요. 김밥은 김밥인데 맛있는 김밥. 자, 또는 다른 김밥. 친구가 내 그 손을 뻗어가지고 내 입에다 미겨주고 있잖아. 미겨준다고 하면은 주다를 쓸 수도 있겠네요. 친구가 준. 이것도 되겠네. 그죠? 자, 친구가 준 김밥을 어떻게 먹을까?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봐봐. 이 맛있다 기본형이라면 맛있는 이라고 하면은 김밥이 맛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고 맛있게 라고 하면은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어? 맛있게 먹어 라는 의미를 더해주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용언이 서술어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김밥과 먹는다와 같은 애들을 앞에서 꾸며주는 그 문장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수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해 못하셔도 돼요. 빈칸만 채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꽃이 활짝 어떻게 돼 있어? 피어 있죠. 그치? 근데 어떤 곳에서라고 할 때 곳 앞에서 온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지 될까? 피어 있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더 편하게 피에다가 피다의 피라는 그 변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어간에다가 다 대신에 뭐라고 한 거냐면 은이라고 해서 이 형태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현재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어미가 붙어서 활용형을 만들어냈네요. 피인 곳 이와 비슷한 거 달다 에서 은이 붙어서 단으로 변하면 단 거 주세요 할 때 단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어미가 붙어서 형태가 변한다. 자, 꽃이 활짝 핀 곳에서 사진을 찍다라고 해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얘들아? 찍는다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니?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라고 할 때는 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찍다라고 하는 것보다 찍는다라고 하면서 는이라는 애를 써주잖아요. 이 는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돼요. 영어에 좀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현재 진행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현재 진행. 근데 또 찍는다라고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찍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응? 찍는다 말고 찍었다라고도 물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찍다의 찍이라는 어간에다가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 어시 붙고 평소형 어미 다가 붙어서 어간어미 찍이라는 어간에다가 과거 그리고 평서형 어미가 붙어서 또 새로운 활용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찍에다가 는을 붙이면 현재의 의미, 엇을 붙이면 과거의 의미 이렇게 다양한 어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의 상황, 시간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그리고 어떤 연결해주는 말, 높고 푸르다처럼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요. 다양한 이런 문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어미이다. 이런 어미가 붙으면서
이 단어들이 문장에서 자유자재로 어느 위치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쓰이게 된다. 자, 정리 너무 복잡하니까 답만 이렇게 다시 한번 써줄게요. 친구가 주는 김밥을 맛있게 꽃이 활짝 핀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또는 찍는다. 자, 그러면 자 밑에 1번부터 3번을 이제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용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 합니다. 자, 드디어 용언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수많은 상태, 성질 또는 그 상황,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든 말들이, 단어들이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정리를 하자면 동사와 형용사로 나뉜다. 두 가지가 있다. 용언에는 용언, 활용하는 말. 활용하는 말이면서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에 오는 그런 용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동사, 2. 형용사. 동사는 말 그대로 움직임이나 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막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그런 움직임도 그 동사에 해당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동사에 뭐가 있냐면은 아기가 잘 큰다 또는 잘 컸다, 너 참 잘 컸다 할 때 그 컸다 있죠. 크다 있죠. 이때의 그 크다는 큰 거는 얘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죠. 이거는 움직임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워. 어떤 변화 과정이죠. 이러한 변화 과정. 이 변화 과정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용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변화 과정이 있으면 작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동사입니다. 근데 똑같은 크다인데 이때는 어떤지 봐보세요. 사과가 참 크다. 야, 이 크다는 이 사과가 자라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내 눈앞에 사과가 하나 있고 얘가 크다. 어떤 상태를 의미하죠. 얘가 이미 갖고 있는 상태나 성질이야. 그럼 얘네는 동사가 아니고 작용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크다인데 말로는 크다인데 크다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크다라는 단어에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전을 검색을 하면은 크다를 만약에 검색하잖아? 그러면은 1. 동사 해가지고 상태가 변화하여서 물체의 크기가 더 커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로서의 의미. 얘가 갖고 있는 사이즈가, 얘가 갖고 있는 크기가 넓고 방대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로서 여러 가지 품사로 하나의 단어가 그 하나의 형태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뭐야? 얘가 한 단어가 두 개의 품사로 다르게 쓰인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개는 서로 다른 단어다. 크다 1, 크다 2다. 이래가지고 얘는 동음이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이 밑에 아기가 잘 크다 할 때 그 크다가 변화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작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때는 동사다. 사과가 참 크다 할 때는 이 크다는 상태 성질이고 고정되어 있으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다라는 거는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 형용사는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용언이라고 했잖아. 용언은 뭐 하는 말? 활용하는 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어떠한다고? 변한다고. 이게 바로 뭐라고 부른다? 활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용언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용언은 동사 형용사는 주로 서술,
주어의 어떤 행동 동작 또는 상태 성질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서술한다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태 성질, 동작 등을 설명해준다. 주어를 설명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기가 크다. 아기를 설명해주는 말, 크다죠. 사과가 참 크다. 사과를 설명해주는 말, 크다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용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친 건 아니고요.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사실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 변화에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를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 강의 기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잠깐 끊고 다음 강의에서 동사 형용사의 차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세요.